안녕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꺼내도 괜찮을지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봅니다. 올해로 결혼한 지 10년 차, 두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하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아마 겉보기엔 평범해 보일 부부겠지만 사실 제겐 오랫동안 속으로 꾹꾹 눌러 담아둔 이야기들이 있어요. 연애할 때 몇 달간의 열정적인 시간만 빼면 저는 늘 성생활이 버거웠습니다. 남편은 체력도 좋고 욕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잠결에도 제 손끝이 닿기만 하면 바로 깨서 반응하곤 했죠. 하지만 전 반대였어요. 저질 체력에 연약한 골반, 그리고 솔직히 아프기까지 했어요. 남편의 그 모양이 아래로 살짝 굽어 있어서 신혼 초엔 성관계 후에 몇 시간씩 아랫배를 움켜잡고 누워있던 기억도 납니다. 남편이 혹시 느낄까봐 청바지를 입고 잠든 적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피할 수만도 없었죠. 늘 남편의 요구로 시작된 일방적인 리듬. 너는 한 번이라도 먼저 하자고 해본 적 있냐? 싸움이 날 때마다 그는 그걸 꺼내 들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노력하는 걸, 무뚝뚝하게만 굴지 않고 정말 열심히 저를 사랑해주려 애쓰는 걸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제 안엔 어떤 공허함과 피로감이 늘 쌓여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 둘을 낳고 맞벌이에 육아에 몸보다 생활이 더 바쁜 나날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했지만 솔직히 여자로서의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요즘은 오히려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 사람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지? 웃기죠? 그토록 피하던 관계였는데 이제 와서 누군가 이 사람을 빼앗아 갈까봐 걱정이라니. 그 걱정이 이상하게 저를 자극했어요. 내가 더 늦기 전에 여자로서 남편 곁에 다시 서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은 조금 다르게 입어봤어요. 헐렁한 원피스 하나, 바람이 닿는 그 느낌부터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우리 드라이브 갈래요? 평소 같으면 피곤하다고 손살에 쳤을 그가 제 눈빛 하나에 무언가를 느낀 듯 가만히 미소를 지으며 차 키를 들었습니다. 시외로 향하는 밤길.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속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작은 MT 모텔. 창밖으로 등산객 차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우리 둘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엔 큼직한 화장대 거울이 있었고 흐릿한 형광등 불빛이 방을 은은하게 밝혔어요. 그 앞에 섰을 때 제 자신이 거울 속에서 너무 낯설게 보였어요. 이게 나였던가? 몸이 아닌 마음이 떨리고 있었죠. 남편이 다가와 제 허리를 끌어안고 살며시 제 원피스를 쓸어 올렸을 때 저는 그제야 여자로서의 나를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밤 저는 오랜만에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않아도 괜찮았고 숨기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는 말없이 그러나 조심스럽게 저를 어루만지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눈을 감고 속삭였어요. 당신이 필요했어. 그냥 나를 안아줘서 고마워. 그 밤 이후 우리는 뭔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제가 왜 거울이 달린 방을 다시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변화였지만 명확했습니다. 내가 다시 여자가 되고 있구나. 결혼한 지 5년, 두 아이의 엄마로 살며 나란 존재는 자꾸만 누군가를 위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엄마, 이거 해줘. 여보, 나 오늘 야근이야. 급식비 넣었어? 가방 정리는 했고? 늘 누군가의 이름 앞에서만 존재하던
제 삶 속에 저만의 이름을 붙일 틈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남편과 거울 앞에 서 있었던 순간 저는 제 모습을 눈으로 보았죠. 그동안 감정 없이 흘려보냈던 내 몸, 내 얼굴, 내 숨결,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까지. 거울은 남편을 비추고 있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비추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밤 이후 남편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당신, 어제 참 예뻤어. 이런 말을 툭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고요. 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속으론 뭔가 울컥했어요. 예뻤다는 말. 여자로서 듣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울림이 될 줄 몰랐죠. 그날 이후로 저는 거울 앞에 자주 섰습니다. 아이가 자는 밤이면 불을 끄기 전에 슬며시 화장대 조명을 켜고 제 얼굴을 들여다보곤 했어요. 피부가 거칠고 눈가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어쩐지 그 순간은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말 밤이었어요. 우리 또 시외로 나갈까?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남편은 잠시 절 쳐다보다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이들은 시댁에 맡겼고 우린 다시 그날의 그 모텔로 향했죠. 이번엔 제가 먼저 방을 고르고 거울이 더 큰 방을 골랐습니다. 남편이 물었죠. 거울 그게 그렇게 좋았어? 응. 나 그날 거울 속에서 나를 다시 봤어. 오랜만에 여자로서 말이야.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너무 내 입장만 생각했나 봐. 당신이 아팠던 것도, 힘들었던 것도 진짜 몰랐어.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 번도 제대로 말한 적 없던 속마음을 그가 느껴준 것 같아서 그 밤 우린 서로를 마주보며 사랑했습니다. 뒤에서, 위에서, 옆에서, 아니,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정말 눈을 맞추며 말이에요. 거울 속의 나도, 그를 바라보는 나도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진짜 예뻐.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웃으면서 대답했죠. 나 당신한테 예쁘고 싶었어. 진짜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말없이 조용했지만 우린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우리가 필요했던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서로를 다시 보는 마음,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시간, 그리고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은 애정. 그날 이후로 전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거울 속에 아주 천천히 여자였던 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벗어낸 차림이었는데 그 낯선 가벼움이 왜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은 늘 챙겨 입던 것들을 생략하고 헐렁한 원피스 하나만 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누가 보기엔 참 별일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제겐 그게 선언이었어요. 나는 이제 조금씩 나답게 살기로 했다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맞벌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에만 익숙해진 나날 속에 제 몸은 어느 순간부터 가려야 할 것, 감춰야 할 것이 되어 있었거든요. 늘 조이고 눌러 담고 혹시 티라도 날까 조심하고 그러다 보니 내 감정도 내 욕망도 같이 눌려서 자는 줄도 몰랐죠. 그런데 그날 헐렁한 원피스를 입고 바람을 맞는데 몸에 닿는 천의 감촉부터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살이 스치고 움직일 때마다 바람이 원피스 자락 사이로 스며들고 그저 그런 평범한 감각들이 이상하리만큼 짜릿했어요. 마치 내 몸이 나한테 다시 말을 걸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당신 오늘 뭔가 다르다. 남편이 말했어요.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아, 좀 더 여자 같아. 그 말에 저는 조금 웃으며 대답했죠. 오늘 나 조금 더 가벼워. 그의 눈빛이 순간 멈췄고 그 정적이 오히려 숨막히게 짜릿했어요.
진짜. 그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숨죽여 살았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남편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차 안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도착한 그 모텔, 우리가 지난번 다녀왔던 거울이 달린 그 방, 그곳에 다시 들어서자 저는 천천히 원피스 지퍼를 내려 남편 앞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어깨에 원피스 자락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벗는 게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젠 그냥 좋아요. 그에게 말하며 저는 내 몸을 거울 속에서 다시 바라봤어요. 살짝 울퉁불퉁한 허벅지, 아이 낳고 늘어진 아랫배, 어깨에 생긴 가벼운 주근깨들. 그 모든 게 이상하게 사랑스러웠어요. 당신 몸, 예전보다 훨씬 더 예쁘다. 남편의 말에 저는 거울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 말, 이제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은 아무 방해도 없는 시간 속에서 우린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창문도 열어뒀고 불도 켜둔 채 서로의 모든 감각을 열어두었죠. 아이들 깰까봐, 누군가 들을까봐 늘 참아야 했던 작은 떨림들. 그 모든 걸 마음껏 풀어냈어요. 남편은 말없이 그러나 아주 정성스럽게 저를 감싸 안았고 저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밤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밤엔 무언가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듯한 자유를 느꼈어요. 참지 않아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오랜만에 그런 시간이었죠. 그 자유는 단순한 성적인 해방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동안 나를 가둬두었던 모든 틀에서 여자로서의 나를 풀어주는 의식 같은 거였어요.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의 바람을 맞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를 가둬두는 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였구나. 그리고 내 몸을 안아주는 남편보다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할 사람도 결국 나였단 거리요.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울었던 밤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는 오래도록 참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해. 애 깬다. 이 시간에 또 위층에서 뭐 하는 거야? 당신 피곤하잖아. 다음에 하자.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부터 전 내 감정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죠. 욕망도 기대도 상처도 그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늘 조용히 삼켜내는 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날 밤 모텔의 창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둔 채 침대에 앉아 있었을 때 남편이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이렇게 밝은 데서 정말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부끄러웠는데 이젠 그냥 좋아. 나를 보면서 나도 나를 느끼는 것 같아서. 남편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다가와 제 무릎 위에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제 몸을 쓰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참지 않아도 괜찮은 밤이었어요. 입술을 깨물지 않았고, 이불을 덮지 않았고, 목을 눌러 울먹이지도 않았어요. 좋아. 그 소리들이 제 입에서 새어나올 때 처음엔 저도 당황했어요. 아이 깨면 어쩌지? 아래층 들으면 어쩌지? 그 습관적인 걱정이 뇌리를 스쳤지만 여긴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공간이었어요. 여긴 오직 우리 둘만 존재하는 작은 세계였죠. 그걸 느끼는 순간 저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숨김없이 제 감정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건 단지 쾌락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내가 존재한다는 울림이었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명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 그 한마디가 어딘가 찔리듯 따가웠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전 참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도 원하는 것도 그가 준 사랑마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모든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벙벙하게 울린 가슴으로, 살짝 떨리는 다리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의 침묵을 깨뜨린 목소리로. 사랑을 나눈 후 침대 위에 엎드린 채 남편의 손길을 느끼며 저는 나직이 속삭였어요. 이렇게 소리내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 남편이 제 등을 가만히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동안 얼마나 참았니? 이젠 그냥 내 앞에선 다 해도 돼.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듯 흘렀어요. 그날의 눈물은 서운함도 외로움도 아니었어요. 그건 오랜만에 내 안에서 무언가 흐르는 걸 느낀 위로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꼭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에요. 때론 상대가 내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는 확신,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날 밤처럼, 소리를 참지 않아도 되는 순간처럼.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동안 욕망이라는 단어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끼며 살았어요. 욕망은 남자들의 것이고 여자에게 그런 게 있다는 걸 내보이면 왠지 부끄럽고 가벼워 보일까봐 두려웠죠.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아니, 어쩌면 결혼 전부터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여자가 먼저 원한다고 말하면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겨지던 분위기. 가정적인 아내는 참아야 하고 욕망은 절제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게 나를 지우는 일이었다는 건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남편 옆에 누워 있었어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묻더군요. 당신, 무슨 생각해?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다시 가보고 싶어. 그날처럼 불도 켜고 거울 앞에서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또 그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좋아. 우리 다시 가자. 그날 저는 처음으로 내가 원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 아니었는데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싶었어요. 우리는 다시 그 모텔로 향했어요. 창문이 넓고 거울이 큼직한 방으로. 이번엔 제가 먼저 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속삭였어요. 나 먼저 당신을 원해도 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조심스럽게 입술을 맞췄습니다. 그날 저는 스스로의 욕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만지기 전에 제가 먼저 그를 끌어안았고 그의 셔츠 단추를 풀어내렸고 그의 심장 소리를 가슴으로 느꼈어요. 오랜만에 남편의 체온이 사람으로서의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제 속도를 따라주었고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며 그를 원했어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을 원해요. 그 말이 나오는데 눈물이 찔끔 나더라고요. 욕망이 죄인 줄만 알고 살았던 시간들이 그 순간 한꺼번에 무너졌어요. 욕망은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온기가 가라앉고 나서야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그동안 너무 억눌렀던 것 같아요. 자꾸 죄짓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남편은 제 등을 감싸 안으며 말했어요. 그게 왜 죄야? 난 당신이 나를 원해주는 게 너무 고마워. 그날 이후 저는 이제 제 욕망을 감추지 않아요. 그건 육체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도 괜찮다는 심리적인 허락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허락은 결국 스스로에게 주는 거더라고요. 욕망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요즘 저희 부부
마치 연애를 처음 시작한 커플 같아요. 언제부턴가 대화에 웃음이 늘고 평소 같으면 그냥 넘길 눈빛에도 마음이 괜히 울컥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오늘 뭐 입을까? 당신은 그 색이 참 잘 어울려. 이런 사소한 말들조차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도구가 되었죠. 예전엔 아이 재우고 나면 각자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아 있는 그 시간조차 우리 같다고 느껴지는 날들이 왔습니다. 그날은 평일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은 친정에 맡기고 우린 잠깐 나갔다 오기로 했죠. 원래는 그냥 밥만 먹고 들어올 생각이었는데 차 안에 흐르던 공기가 묘하게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끌더군요. 그 모텔 말고 이번엔 다른 데 가볼까? 제가 먼저 말했어요. 남편은 의외라는 듯 고개를 들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새로운 데 가보자.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에 있는 조금 더 넓고 고요한 모텔이었어요. 방 안은 향기로운 나무 향이 났고 커다란 욕조와 그 옆엔 조도가 은은한 조명이 비추고 있었죠. 익숙하지 않은 공간, 익숙하지 않은 냄새, 익숙하지 않은 공기.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안하진 않았어요. 낯선 공간인데도 남편과 함께라 그런지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샤워를 하고 커다란 수건을 두른 채 거울 앞에 섰을 때 남편이 제 어깨에 수건을 덮어주며 말했어요. 당신 요즘 정말 많이 예뻐졌어.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죠. 요즘 내가 자주 웃어서 그래. 그 웃음, 내가 더 자주 보고 싶어.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날 밤 우린 천천히 서로를 감싸 안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형식처럼 지나가던 그 시간들이었지만 이젠 매번 달라요. 그가 내 허리를 감싸 안을 때 그 손길이 그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서로의 눈을 맞추고 숨소리에 귀 기울이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나 깊이 있게 그날 우린 그렇게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잦아들고 나서 남편의 팔을 베고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가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랑 이렇게 새로운 데서 시간을 보내는 게 왠지 여행 같아. 남편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 이렇게 작은 여행을 자주 떠나자. 그날 이후 전 공간이 주는 힘에 대해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관계도 감정도 늘 같은 공간 안에서는 비슷한 방식으로만 흐르게 되나 봐요. 우리가 새로운 곳에 가서 서로를 다시 바라보게 된 것처럼 때로는 낯선 배경이 서로를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틈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익숙한 집에서는 늘 엄마였던 내가 그곳에서는 여자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되었으니까요. 낯선 공간에서 낯설지 않은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건 어쩌면 부부에게 주어진 가장 고마운 선물인지도 몰라요. 그날 밤처럼요.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며 그 순간 괜히 눈물이 핑 돌았어요. 당신, 이제는 먼저 와주는구나. 예전엔 그의 손길이 늘 제 요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가 졸라서, 그가 화나서, 그가 외로워서 항상 그의 리듬에 제가 따라가는 시기였죠. 그리고 저는 그게 부부란 줄로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우린 자주 싸웠습니다. 너는 한 번도 먼저 하자고 한 적 없잖아. 그 말 저를 찌르듯 아프게 했지만 돌아보면 맞는 말이기도 했어요. 저는 피곤했고 두 아이를 돌보며 지쳐 있었고 늘 체력보다 의무감이 앞섰어요. 그러니 욕망은커녕 그를 바라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조심스럽게 마치 제 눈치를 보듯이
그날 밤 남편은 제가 먼저 말하기도 전에 샤워를 마치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가만히 잡으며 물었어요. 괜찮을까? 오늘은 내가 좀 당신이 그리워서.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덜컥하고 무너졌습니다. 늘 내가 맞춰줘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감정을 살피고 먼저 다가와주는 모습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응, 나도. 당신이 오늘은 먼저 와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남편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가 꼭 10년 전 연애하던 시절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다가와 내 몸에 입혀졌던 모든 긴장을 벗겨내듯 아주 천천히 나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제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더군요. 너무 빠르면 말해. 오늘은 당신 호흡에 맞출게. 그 말에 저는 그를 껴안으며 속삭였어요. 이제 당신도 내가 누구인지 정말 알아봐 주는 것 같아. 그날 우린 오래도록 서로의 체온을 나눴습니다. 한쪽이 달려들고 한쪽이 밀리는 식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같은 템포로 같은 리듬으로 이어졌어요. 그가 내 목덜미를 쓰다듬을 때 저는 그의 등줄기를 감쌌고 그가 숨을 참을 때 저는 숨을 불어넣어 주었죠. 이렇게 맞는 호흡이 있었나 싶을 만큼 우리는 둘이 아닌 하나처럼 느껴졌어요. 그 따뜻한 시간이 지나고 우린 포개어 누워 조용히 귓속말을 주고받았어요. 나 이렇게 먼저 다가와 준 적 있었나? 아니, 그래서 오늘 당신이 와줬다는 게 그냥 고마웠어. 그 말에 남편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말했어요. 당신이 변했기 때문이야. 요즘의 당신, 늘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사랑은 늘 한 사람이 애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은 내가 먼저 다가가고 어느 날은 그가 먼저 손 내밀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우린 비로소 같은 거리에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어요. 울며 거절하던 밤, 피곤하다는 핑계로 돌아눕던 밤, 억지로 미소 지으며 응하던 밤, 그 모든 시간이 내 몸에 두꺼운 장막처럼 남아 있었던 걸 이제야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장막은 천천히 걷히고 있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제 손을 잡고 가슴팍에 올려두었을 때 예전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손이 이번엔 조심스럽게 그의 맥박을 느끼며 움직였어요. 그 온기, 그 두근거림, 그 숨결이 너무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예전엔 사랑에도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다른 집은 일주일에 몇 번씩 한다더라. 친한 언니는 남편이 먼저 안아주면 너무 좋다던데. 연애 때처럼 불붙는 관계가 진짜 사랑 아니야? 그런 말들 속에 저도 모르게 우리를 끼워 맞추려 했어요. 우리 부부의 속도는 늘 느렸고 관계의 균형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애정 표현은 낯설었으니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우리를 늘 어딘가 모자란 부부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요즘에 우리는 다정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서로를 꼭 안지 않아도 가까워요. 침대 위에서 마주 누워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더 이상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조금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어요. 손을 꼭 잡은 것도 서로에게 기대어 걷는 것도 아니었지만 발걸음이 나란히 맞았고 말없이 주고받는 눈빛만으로도 괜찮다는 신호가 오갔어요. 돌아오는 길 남편이 말했죠. 우린 좀 느린 편인가 봐. 근데 요즘은 그게 좋더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우리 둘만의 속도인 것 같아서 이젠 조급하지 않아. 예전 같았으면 관계의 횟수를 세고 있었을 거예요. 이번 주는 2번 했나?
다른 집은 3번이라는데 그런 숫자가 우리 사이의 온도를 가늠하는 척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숫자 없이도 따뜻해요. 며칠간 관계가 없어도 서운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가 나를 여자로 봐주고 있다는 걸 매일 느낄 수 있으니까요. 아침에 커피를 타주며 웃는 눈빛, 식탁을 정리하다 가볍게 스치는 손끝,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 옆에 눕는 몸의 방향. 그런 것들이 이젠 말보다 관계보다 더 큰 언어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만의 사랑을 배워가고 있어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는 사랑. 정답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저 우리만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더 나다워지고 있어요. 사랑이란 서로를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안아주는 거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사랑입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조급하지 않아도 깊어지는 이 사랑이 지금 내 삶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뜨거운 감정이에요. 그날 아침 남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자고 있는 제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더니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사랑해. 그 말에 저는 눈을 떴고 아무 말 없이 웃었어요. 너무 오랜만이었거든요. 아무 조건도 이유도 상황도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말을 들은 건 그 순간 제 마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분명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사랑은 점점 사라졌고 의무만 남았고 서운함과 기대, 눈치와 피로가 관계의 중심에 자리 잡았습니다. 아이 먼저, 생활이 우선, 오늘은 너무 피곤해. 그렇게 미뤄지고 눌려졌던 감정은 어느새 서로를 지나가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린 다시 사랑하고 있어요. 처음처럼 격정적이지는 않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조용한 깊이가 생겼고 말없이 건네는 손끝에 체온 이상의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한 번은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 지금은 나랑 있는 이 시간이 좋아? 전 대답 대신 남편의 손등에 볼을 대고 나직이 속삭였죠. 당신 옆에 있으면서 내가 나로 돌아온 것 같아.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다시 연인이 되었고 친구가 되었고 한 사람의 인생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사랑받는 줄 알았어요. 잘 참아야 하고 예뻐 보여야 하고 욕망은 숨겨야 하고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됐어요. 그 모든 걸 벗은 채로도 사랑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걸 오히려 감추지 않고 꺼냈을 때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만질 수 있다는 걸요. 이젠 굳이 큰 이벤트가 없어도 낯선 모텔에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의 눈빛 하나, 그의 한숨 소리 하나, 그가 오늘은 늦게 들어온다고 미리 남겨주는 문자 하나. 그 모든 게 저를 다시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저는 지금 다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를, 그리고 그보다 먼저 나 자신을요. 이젠 누구에게도 보이기 위한 여자가 아니라 그저 나라는 사람으로 충분하다고 믿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걸 함께 믿어주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결혼 후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셨다면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사랑의 시작일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요. 다시 사랑하게 된 우리처럼요.